네, 안녕하세요. 정률사관학원 생명과학 대표 강사 지성현입니다. 오늘은 상원고등학교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유전 1등급을 결정했던 문항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해당 문항은 다양한 유전의 확률을 계산하는 문항이었는데요. 문항 난이도는 그렇게 썩 높지 않은 중난이도 정도의 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문항을 풀이하는 데는 120초에서 150초가량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풀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해당 문항은 연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유전에서의 확률 개념을 적용하고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유전 형질에서의 확률은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해당 문항 보여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다양한 유전의 확률의 계산 문제에서는 유전의 종류를 첫 번째로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열관계를 좀 정리한 다음에 확률 및 가능성 등을 통해서 우리가 연관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확인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까지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항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포인트라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기본 개념들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요거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면 문제 접근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해당 문항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정보들만 살짝 정리해보고 그러고 문제 풀이 시작할 건데요. 사람의 유전을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을 구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상념색체 유전과 성념색체 유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풀이할 거는 이 상념색체 유전에서의 일반 단일인자 유전과 복대림 유전, 그리고 연관 유전의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일반 우열관계의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해당 정보는 우리가 문제에서는 주로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열관계 또한 뚜렷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일반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던 라지 A가 스몰 a보다 우성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형식이 일반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복대림 유전인데, 복대림 유전도 표현되기로는 한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된다,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 조금 다른 건 대림 유전자에 DEF처럼 3개 이상의 대림 유전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우리가 복대림 유전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관 유전은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상에 존재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이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 관계겠죠. 자, 이 상동 염색체 상에 가를 결정하는 A에 대한 유전자와 나를 결정하는 B라는 유전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케이스를 우리는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정리한 세 가지 유전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문제풀이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문제를 조금 살펴볼게요.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첫 번째, 가와 나의 유전자가 같은 상념색체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두 개의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다,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라는 정보 정리를 해보면 라지 A와 스몰 a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라지 A가 우성이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똑같이 한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림 유전자는 DEF 3개 이상이죠. 이렇게 3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건 우리는 복대림 유전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가 DEF가 있다, 이 DEF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열관계를 찾아야 되겠죠. 요거에 대한 정보를 세 번째 조건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유전자형이 D인 남자와 DF인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4가지다라는 정보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지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퍼넷스퀘어에 D인 남자와 DF인 여자의 유전자형을 작성을 하시고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자들을 작성을 해보면 DD, DE, DF, EF라는 유전자형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같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우열관계를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우열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EF를 가지고 있는 애는 그대로 EF의 표현형을 갖게 되고요. DF의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애는 F가 우성이기 때문에 F의 표현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DE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형은 E가 우성이기 때문에 E의 표현형을 갖게 되고 DD는 당연히 D의 표현형을 갖게 되겠죠. 4개의 표현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일 때 우리가 우열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조건에 있는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DF인 남자 1과 라지 A 스몰 a EF인 여자 2 사이에서 자녀 A가 태어날 때 A가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3가지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와 밑에 보시면 라지 A, DF인 유전자형을 가진 확률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두 유전자가 동시에 같은 염색체상에 있다는 사실, 이미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라지 A, 스몰 a, DF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연관관계가 될 수 있는 건 라지 A와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D, 이쪽에 F를 가지고 있거나 마찬가지로 라지 A와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D와 F의 위치가 바뀐 이 상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라지 A, 스몰 a, EF의 유전자형을 갖는 사람의 연관관계는 라지 A와 스몰 a 그리고 E와 F를 이렇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라지 A, 스몰 a, 왼쪽에 F, 오른쪽에 E를 갖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의 생각만 더 해본다면 이 라지 A, DF인 유전자형이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유전자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라지 A와 라지 A 그리고 DF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염색체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두 개체에서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케이스는 라지 A와 D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과 오른쪽에서 라지 A와 F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이 만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연관관계는 왼쪽 거 그리고 2번에서는 오른쪽 개체가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유전은 모두 다인자 유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가와 나는 전부 다 단일인자 유전이다 라는 사실 앞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남자 1은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F를 동시에 가지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없다입니다. 자, 우리는 1번의 유전자형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라지 A와 라지 F를 동시에 갖는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디귿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녀 A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이런 사람과 모두 같은 확률을 구하고 그게 4분의 1인지 확인을 해라 라는 문제인데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1번에서 이런 염색체를 줄 수 있고 2번에서는 라지 A와 F, 스몰 a와 D를 가지는 이런 염색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한테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A, FD, 그리고 라지 A, 스몰 a, FF,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a, FD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사람과 표현형이 같도록 만들려면 어떤 표현형을 가져야 되느냐? 라지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지 A의 표현형을 가지고 있고요. D, F 사이에서는 F가 우성이기 때문에 F의 표현형을 갖는 이런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의 표현형과 F의 표현형을 갖는 게 몇 개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전체 4가지 케이스 중에서 자, 요거는 A의 표현형을 가질 거고요. FD이기 때문에 F의 표현형을 가지겠습니다. 이 녀석이 해당하겠네요. 자, 오른쪽 라지 A의 표현형을 갖고요. FF니까 당연히 F의 표현형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미 2개가 넘어가죠. A와 F 두 가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될 겁니다. 밑에 걸 확인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자, 라지 A, 스몰 a는 A의 표현형을 갖게 됐고요. D니까 D의 표현형을 갖습니다. 여기는 스몰 a니까 스몰 a의 표현형을 갖고요. FD니까 F의 표현형을 가져요. 그러면 A, 라지 A와 F의 표현형을 갖는 케이스는 위에 있는 2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그러니까 확률은 4분의 2, 2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디귿 보기까지 틀렸다. 그렇다면 답은 2번이다.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문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이해보면 엄청 어렵거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항이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다양한 유전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항상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조건 분석입니다. 이 조건 분석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분석에 조금 연습을 해보자 라는 사실 알려드리고, 우리가 이게 단순히 조건 분석만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충분한 연습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이번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